하나증권, 삼성 SDI 목표가 내려 실적 부진 지속. 하나증권은 31일 삼성 SDI 위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108만원에서 81만원으로 내렸다. 김현수 연구원은 삼성 SDI 위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7% 하락한 3,118억 원을 기록했다면서 이는 컨센서스인 4,400억 원을 밑돈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출의 66%를 차지하는 중대형 전지의 경우 메탈 가격에 연동되는 판가 하락 과정에서 역레깅이 발생하면서 수익이 하락했고, 매출의 34%를 차지하는 소형 전지도 전동 공구양 및 마이크로 모빌리티 수요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한 탓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079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5%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실적 부진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다만 현 시총 26조 원은 EV/EBITDA가 아닌 퍼밸류에이션 기준 적정 시총보다도 낮다는 점에서 가격 매력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은 물론 국내에서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연이어 진행 중인 가운데 증시에 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국내 증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양적 긴축의 속도 조절까지 언급돼야 투심이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강재현 SK증권연구원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FOMC를 앞두고 관망하는 분위기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0일장 마감 이후 지난해 4분기 매출이 6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고 밝혔고, 이는 월가 예상치를 웃돈 수치다. 주당 순이익은 2.93달러로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다. 알파벳은 지난 4분기 매출이 863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늘었다고 발표했고, 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돈 수치다. 다만 핵심 캐시카우인 광고 매출은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장이 끝나고 알파벳 등 실적 발표 후 실망 매물 출회됐다. 또한 미국 12월 구인자 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다고 강 연구원은 전했다. 특히 9월 이후 처음으로 구인자 수가 900만 명대로 증가했다. 구인율은 전월 수준의 5.4%를 유지했고, 레저 숙박 구인율은 전월 6.1%에서 5.6%로 하락하며 이전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제조업, 전문 사업 서비스, 헬스케어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구인율이 반등했다. 강 연구원은 최근 경제 지표들은 소프트와 하드 데이터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물 경제는 생각보다 양호하고 고용 수요도 은근 살아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1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도 반등 이어나갔는데 예상보다 반등 강도가 약하긴 했지만 소비 심리도 개선 중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생겼다는 것이 강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 연구원은 국내 증시에서도 연일 실망스러운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빅테크라고 크게 다를 바는 없었다며 국내 증시의 주가 흐름이 최근 미국 기술주와 궤를 크게 같이 하지는 않고 있었지만 악재는 악재대로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FOMC에서 양적 긴축 속도 조절이 언급된다면 이는 전체 유동성 측면에서는 증시를 좋게 볼만할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증시 조정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수 기회라 생각하지만 당장은 여러 매크로 변수가 꼬여있어 변동성이 큰 시장인 데다 실적 부담까지 겹쳐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31일 국내 증시는 전반적인 관망 분위기 속에 개별 종목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미국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3.86포인트 오른 38,467.31로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96포인트 하락한 4,924.97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8.14포인트 내린 15,509.90으로 장을 마감했다. 주요 종목을 보면 구글,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제한된 움직임을 보였다.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소폭 하락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상승 마감했다. 이날 장 마감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3년 4분기 매출 620억 2천만 달러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반면 알파벳은 예상에 미치지 못한 실적이었다. 광고 수익이 655억 달러로 예상치인 658억 달러를 소폭 하회하는 등 매출 863억 1천만 달러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엔메타와 아마존, 애플의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 FOMC 정례회의 결과는 31일 나온다.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인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 여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지영, 김지현 키움증권연구원은 1월 FOMC가 12월처럼 증시 랠리의 동력을 제공할 소지는 낮으나 이미 낮아진 기대감은 일정 부분 반영되기 때문에 중립적인 결과로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증시는 전반적으로 정체된 흐름을 보일 것이며 개별 이슈를 반영해가며 종목 장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했다. 전일 국내 증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로 2,500선을 내주며 장을 마감했다. 한지영, 김지현 키움증권연구원은 업종 관점에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IT 업종과 경기 민감 업종의 주가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계 대장주인 매그니피센트7의 실적 이벤트가 순탄하지 못하게 출발했다는 점은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수급 변동성을 확대할 전망이라고 했다. 다올투자증권은 31일
2021 미국 당국의 보잉 항공기 생산 확대 불허 등으로 한국항공우주의 기체 부품 실적 둔화 등이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72,000원에서 63,000원으로 내렸다. 최광식 연구원은 지난해 3분기 폴란드에 공급한 경공격기 FA-54대의 매출 총이익률이 부진의 회복을 기대했으나 작년 4분기 완제기 수출 마진은 직전 추정치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1,708억 원에서 1,347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보잉 항공기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고로 미국 연방항공청이 보잉 항공기의 생산 확대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한국항공우주의 기체 부품 매출 성장폭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기체 부품의 매출 성장폭이 5%에 그치고 완제기 수출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위성사업, 이라크 기지 재건 지연 등 일회성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 등을 반영해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2,030억 원으로 예상한다며 기존 추정치를 38% 하향 조정했다. 최 연구원은 다만 올해 필리핀 경전투기 사업, 동유럽 국가로의 FA-50 추가 수출, 중동 국가와의 사업협력 등 대형 파이프라인이 즐비해 있어 중장기 투자는 유효하다며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다. 전날 한국항공우주는 전 거래일 대비 0.78% 내린 5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DB금융투자는 31일 아모레퍼시픽의 중국법인 손익 악화가 예상부터 길어질 수 있다며 보수적 접근을 권고했다. 허재나 DB금융투자연구원은 이날 종목 보고서를 내고 당분기 어닝 쇼크로 주가는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짚었다. 다만 목표 주가는 지난해 11월 제시한 17만원을, 투자 의견은 매수를 그대로 유지했다. 전날 아모레퍼시픽은 연결 기준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207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보다 63.7% 줄었다고 밝혔다. 시장 컨센서스인 351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허 연구원은 중국 쇼크가 주된 원인이라며 영업외 측면에서 자회사 코스RX 가치재평가 관련 파생상품이익 1,200억 원과 중국법인 자산 손상 차손 300억 원 이상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저효과로 올해 2분기 중국 매출 감소폭은 축소되겠으나 마케팅비 확대 집행은 지속될 것이라며 보수적으로 올해 상반기 누적 적자는 약 300억 원이라고 추정했다. 허 연구원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오를 가능성은 제한될 것으로 봤다. 그는 5월부터 코스RX의 실적이 연결 편입되며 증익 기울기가 가팔라져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코스RX 실적 편입 기대감은 주가에 이미 반영돼 유의미한 주가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중국 법인의 매출 회복과 수익성 개선이 전제돼야만 추세적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며 목표 주가와 괴리율 확대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지만 당분간 보수적 접근을 권한다고 덧붙였다.